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생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국내 유튜브에서는 처음 리뷰하는 그런 생선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생선인지 위판장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이 생선은 바로 납작 금눈돔이라고 하는 그런 생선이에요. 좀 생소하죠. 이게 좀 따뜻한 그 물 있는 쪽, 그 제주도 이제 그쪽에서 잡히는데 이번에 통영에서 잡힌 납작 금눈돔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수심이 좀 깊은 곳에서 사는 어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좀 얕은 바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분포는 여기저기 많은 곳에 서식하는 거 좀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조기 어류과의 하나고 물은 따뜻한 수역에서 자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일본 사이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생선을 알고 있으면 거의 학자급. 그리고 맛은 별 4개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이제 시가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뭐 자주 나오는 고기도 아니라서 헐값일 때도 있고요. 아주 비쌀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후자고요. 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끔 이렇게 선어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 대량으로도 구입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금눈돔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대가리 부분은 이제 비늘이 좀 이렇게 촘촘하고요. 좀 특이한 비늘이 많이 있어요. 일단 손질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대가리 부분 이제 쭉 자르다 보니까 밑에가 뭐가 걸려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비늘이 있는데 마치 그 방패 비늘 같이 생긴 그 정갱이 보면 방패 비늘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또 그건 아니고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는 뭐 이렇게 용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강한 그런 비늘을 배에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가리를 잘라냈고 전체적으로 이 살 색깔을 보면 굉장히 하얀색 인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수심에 보통 이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금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기름진 생선인 게 좀 느껴져요. 이제 손질하면서 이제 칼에 보면은 이제 기름이 좀 묻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등 쪽에도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 앞부분 비늘이 조금 덜 벗겨졌어요. 비늘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촘촘해요. 칼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지고 와갖고 다시 이제 그 부분 이제 비늘이 다 안 쳐진 부분을 제가 깨끗하게 다 비늘을 쳤고요. 그러니까 이게 촘촘해가지고 무슨 마치 갑옷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시죠? 이제 가운데 뼈 잘라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기름이 엄청납니다. 지금 손에도 기름이 많이 묻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뱃살은 상당히 두껍고요. 이제 밑으로 갈수록 아까 전에 그 딱딱한 갑옷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거의 뭐라고 할까? 기름 같다고 할까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게 있지는 않아요. 좀 얇게 좀 있는 편이고요. 살이 많이 무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생선들 중에서 금태 같은 경우는 좀 무르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고 조금 단단한 느낌, 약간 그 돔 같은 그런 거 있고요. 특이하게 가운데 뼈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봤는데 가운데 뼈 제거할 뼈가 없었어요. 손에 기름 보이시죠? 미끌미끌하고 번들번들합니다. 자, 요 비늘이 굉장히 딱딱하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잘못하게 되면 손에 상처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라냈는데 이 잘라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살은 아니고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기름덩이처럼 생겼어요. 네. 요거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비늘이 있고요. 요거 마치 그 돼지 비계처럼 하얀 기름이거든요. 좀 궁금해가지고 얼핏 보면 색깔은 무슨 코코넛 그 밑에 있는 과육처럼 생겼는데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봤어요. 했더니 여기서 그러니까 기름이 찍찍 나와요. 네, 이 정도로 기름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은 생각보다 좀 얇아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벗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칼로 이제 벗겼는데 기름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마치 양식 어종 그 하얀색 기름 나온 것처럼 자연산인데도 기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밑에 부분은 약간 그 검은 회색인데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운 이제 그런 빛깔이 납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려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예쁜 색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 잘라서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 나중에 뒤에 또 손질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약간 검은색 저런 모양이 나고요. 네, 껍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비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제가 도화돔 있었거든요. 도화돔 그 리뷰한 거 한번 보시면은 그때도 요 비늘 빼기가 어려운데 그거 생각날 정도로 비늘이 굉장히 단단하고 좀 강해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요건 이제 지느러미 살이에요. 예전에 제가 뭐 그 능성어나 이런 거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느러미 살 요거 따로 해서 드시는 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 살 요거 따로 벗겨가지고 했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뜯으면요, 그 모양대로 잘 뜯어져요. 그리고 이제 뱃살하고 이제 배 바로 윗살 이거 분리했고, 그다음에 요 써는 그 느낌은 그렇게 무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통영에서 택배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숙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인데 많이 무르진 않고 복막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좀 많이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제가 몇 점 먹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뭐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까 와사비는 필수인 것 같고요. 일단 식감은 글쎄 그냥 표현이 그냥 이거 미쳤다고 표현을 제가 이제 자막으로 해놨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먹어본 생선 중에서 굉장히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잡내 1도 없고 식감도 그냥 찰지면서 약간 뭐랄까 서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생선들 중에서 뭐 제빵어도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날색이라고 제가 리뷰한 적 있어요. 그 생선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동가리돔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 특이한 생선 중에서는 이게 그 급에 올라갈 정도로 제가 먹어본 생선 중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지느러미살이죠. 아, 이거 기가 막혀요. 뭐 광어 지느러미살 뭐 이런 거는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건 너무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맛보기로 한 거고요. 제가 하루 남은 것들을 하루 더 숙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이제 손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질한 건 앞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으니까 뒷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좋죠. 이렇게 하얗게 나온 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 탕으로, 서더리들은 이제 탕으로 했는데 요것도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기름이 좋다 보니까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했고, 근데 이 대가리는 제가 이렇게 또 자세히 봤는데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뿔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그리고 이건 이제 냉장고에 있는 생선들이 좀 있었고 같이 꺼내가지고 이제 초밥 만들고 좀 회로 조금 같이 썰었어요. 그러니까 맑은탕 재료는 제가 늘 사용하는 거 무, 양파, 마늘 이렇게 세 가지만 넣고서 끓였고요. 뭐 특별한 거 없어서 이거는 이제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초밥 만들려고 이제 길게 널쩍하게 한 몇 점 썰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이 초밥 지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이게 제 영상을 보고 많이 해도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스터 초밥왕 보면 그 모양 잡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납작 흡는 돔 4점하고 고등어, 학꽁치, 광어 이렇게 2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회도 만들었는데 요 부분 이제 납작 흡는 돔이에요. 나머지는 다 잡아드리죠. 그리고 이제 탕 끓여 놓은 거 있고요. 먼저 회가 지금 하루 정도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먹어봤는데 일단은 식감이 많이 무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제빵어처럼 약간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식감, 그거를 계속 갖고 있고 굉장히 찰집니다. 그러니까 서걱거리면서도 입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밥인데 이 초밥 저는 이제 그 단촛물을 만들 때 조금 짭짤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요게 그 짭짤한 맛하고 이게 참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단맛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준다고 할까, 이 생선의 단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지만 막 느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맑은탕,
이거 그리 오래 끓이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이게 뽀얀 국물이 나오면서 그 한여름에 그 농어, 자연산 농어 이제 탕 끓이면 정말 맛있는데 그거랑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먹는 민어나 농어 있죠. 그것만큼 맛있고 이 살은요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볼살이라서 더 그렇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주도에서 이제 선어 같은 것들이 이제 박스로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이 진한 국물이 있어서 요거 탕으로 먹게 선어라도 좀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납작금능도 아마 국내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리뷰한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고요. 너무 맛있는 생선이니까 꼭 알고 계셨다가 이런 거 보이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